새벽 3시, 지상파 방송국의 주조정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불빛을 내뿜고 있지만 그곳을 지키는 PD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때 시청률 50%를 기록하며 온 국민을 TV, 앞으로 불러모았던 WBC라는 거대한 축제가 이제는 지상파 전파가 아닌 실리콘밸리의 알고리즘 속으로 통째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중계권을 뺏긴 지상파 PD들에게는 더 이상 내보낼 영상도 이곳을 지켜야 할 이유도 사라진 겁니다. 주인 잃은 조정실의 적막한 복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겐 중계권이 없다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흐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실 TV를 켜면 당연하게 흘러나왔던 TV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결제 없이는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6년 제6회 WBC를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에게 날아든 소식은 가히 파괴적입니다. 세계 최대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독점 중계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단순히 채널 번호가 바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흐름이 공공의 영역에서 거대 자본의 주머니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2023년 WBC 시청률은 무려 46%로 2명 중 1명꼴로 시청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넷플릭스는 전 세계 2억 6천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방패 삼아 중계권을 독식했고 이 시장의 가치는 불과 몇 년 사이 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지상파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신료 분리 고지 이후 벌어지는 TV의 역습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십 년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나오던 방송. 수신료 2,500원이 분리된 사건입니다. 왜 사람들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상파 방송이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신료 2,500원을 내는 것에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예 TV라는 기계 자체를 거부하거나 셋톱박스를 떼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전파를 강제로 받지 않겠다. 그러니 돈도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이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은 결국 여러분의 지갑으로 연결됩니다. 플랫폼의 독점화로 거대 OTT가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하면 광고 수익이 방송국에서 테크 기업으로 이동합니다. 지상파의 몰락으로 수익원을 잃은 지상파는 제작비 절감에 돌입하고 우리가 향유하던 무료 콘텐츠의 질은 급격히 추락합니다. 결국 시청자는 국민적 행사를 보기 위해 매달 구독료를 2중, 3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콘텐츠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에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포츠 중계권 전쟁 뒤에 숨겨진 4가지 충격파를 추적합니다. 첫째, 왜 넷플릭스는 굳이 야구를 선택했는가? 둘째, 지상파 방송국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생존의 한계점. 셋째, 스포츠 독점이 불러올 무시무시한 구독료, 도미노 현상. 넷째, 거대 자본의 공습 속에서 우리의 볼 권리를 지키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면 미래가 보입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는 왜 굳이 야구 중계권에 집착할까요? 그들이 야구를 사랑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야구는 다른 콘텐츠와 달리 광고를 넣기에 최적화된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이닝이 바뀔 때마다, 투수가 교체될 때마다 우리는 넷플릭스가 정교하게 설계한 광고를 봐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단순한 유료 구독 모델을 넘어 PB 방송국이 하던 광고, 장사까지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광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TV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쏘는 것이지만 넷플릭스는 여러분이 어제 어떤 라면을 검색했는지, 지난주에 어떤 옷을 샀는지 알고 있습니다. 야구 중계 도중에 바로 그 라면 광고를 띄웁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거대한 자판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 현상을 단순한 채널 변경이 아닌 거대한 시대의 종말로 읽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한때 드라마 왕국이라 불리며 콘텐츠의 정점에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방송사들은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숙련된 인재들이 떠난 자리에는
저가 제작비와 재방송만 남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광고 시장의 변화입니다. 국내 광고 시장 데이터를 보면 이미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비가 약 9조 원을 돌파하며 지상파 TV 광고비를 서너 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거죠. 자본은 이미 TV를 사형 선고가 내려진 매체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거실에서 TV를 켜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송국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관리비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방송국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더 처참합니다. 실제 기업들의 사례를 볼까요? 여러분, 서울 여의도의 랜드마크였던 옛날 MBC 본사 건물을 기억하시죠?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방송국은 온데간데 없고 브라이튼 여의도라는 수십억 원짜리 초호화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방송국이 이제는 방송에서 돈 벌 생각은 접고 땅 파서 돈 버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MBC는 2부지 개발로만 조 단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뉴스 만들고 드라마 찍어서는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을 부동산 개발 한 번으로 벌어들인 거죠. 이제 방송국 사장님의 최대 관심사는 시청률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되어버린 게 현실입니다. SBS 같은 방송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광고가 안 팔리니 이제는 SK, LG, KT 같은 통신사들에게 받는 재송신료, 즉 일종의 통행세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을 너희 IPTV 서비스에 넣어줄 테니 시청자 한 명당 얼마씩 통인세를 내놓으라는 거죠. 최근 방송사와 통신사가 이 돈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를 위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를 볼모로 잡고 대기업과 돈싸움을 하는 게 지금 방송국의 생존 방식입니다. 국가기관 방송이라는 KBS조차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진 거대한 스튜디오가 정작 자기네 프로그램이 아니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영상을 찍는 대여 세트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방의 주인공이었던 방송국이 이제는 글로벌 대기업의 촬영장이나 빌려주는 임대업자 혹은 제작 하청업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일본의 테레비 아사히가 방송 수수료를 포기하고 부동산 임대업과 공연장 사업으로 수익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친 것과 똑같은 길을 우리 방송국들도 걷고 있는 거죠. 이제 방송은 부동산 사업이나 기업의 덩치를 유지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는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디지털 먼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과 10년 전, 우리는 TV를 보기 위해 얼마를 썼을까요? 방송 수신료 2,500원, 혹은 유선 방송 요금 10,000원 내외가 전부였죠. 이 적은 금액으로 온 가족이 야구 국가대표 경기도 보고 드라마도 보며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적인 가계 지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넷플릭스 프리미엄 17,000원, 유튜브 프리미엄 14,900원, 여기에 스포츠 중계권을 가져간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 같은 OTT 서비스 한두 개만 더하면 한 달에 오직 영상을 보기 위해서만 5만 원에서 7만 원을 지출하는 가구가 수두룩합니다. 예전보다 무려 5배에서 7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사회적 경험이 유료화되면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그만큼 깎여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동네 평상에 앉아 누구나 무료로 즐기던 축제가 이제는 입장료를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클럽으로 바뀐 겁니다. 특히 소득이 고정된 시니어 세대에게 이 5만 원에서 7만 원의 추가 지출은 뼈아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중계권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들은 구독자를 충분히 모은 뒤 반드시 가격을 올립니다. 이걸 락인 효과라고 부르죠. 한번 길들여진 시청자는 가격이 올라도 떠나지 못한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이 5만 원, 7만 원을 내면서도 정작 영상을 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디지털 먼지라고 부릅니다. 헬스장 등록해놓고 한 달에 2번 가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안도감을 매달 거액을 플랫폼 앱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여러분이 영상을 많이 보길 바랄까요? 여러분이 결제만 하고 영상을 보지 않으면 아마 더 좋아할 겁니다. 그들은 추가 비용을 단 1원도 쓰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구독료를 고스란히 순수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보지도 않는 영상에 매달 돈을 지불하며 믿고 지내는 이 현상. 거대 자본은 여러분의 망각이 만들어내는 이 막대한 마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가장 달콤하고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방송국이 힘들다는 건 단순히 그들의 사업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보편적 시청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도 국가적인 행사를 함께 즐기며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 있는 사람만 고화질로 경기를 보고 돈 없는 사람은 결과만 뉴스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보의 평등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경제적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전략은 고정 지출에 대한 냉정한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내가 가입한 유료 멤버십 목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결제되는 금액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플랫폼들은 여러분이 잊고 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푼돈이 모여 그들의 거대 자본이 되거든요. 이제는 OTT 다이어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한 달은 넷플릭스, 다음 달은 다른 플랫폼으로 번갈아가며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 운용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나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의 주식을 들고 계신다면 그들이 변하는 시대에 맞춰 어떤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단순히 방송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장악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거대 테크 기업들이 왜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스포츠 중계권을 사는지 그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시청 기록을 수집해 더 정교한 광고를 팔고 결국 여러분의 소비 패턴 자체를 지배하려 합니다. 세 번째로, 시니어 세대일수록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전처럼 TV 리모컨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복잡한 앱 결제나 멤버십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앉은 자리에서 남들보다 몇 배의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묻거나 스스로 공부해서 가장 저렴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WBC 중계권 사태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적 영역의 붕괴와 거대 자본에 의한 정보 독점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장입니다. 방송사들이 무너지는 과정은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TV라는 매체가 거실의 주인공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유료 구독 서비스들이 차지하면서 우리의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 위기 당시 변화를 거부하고 예전의 방식만 고집했던 기업들과 개인들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재편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지금 미디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도 똑같습니다. 설마 국가대표 경기를 돈 내고 보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변했고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거대 자본이 파놓은 유료 결제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무분별한 구독료로 줄줄 새나가지 않도록 오늘 당장 결제 내역부터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을 때 무서운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흐름을 읽고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 혼란스러운 변화조차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의 일상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소리를 미리 듣고 대피소로 향하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대피소의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